지금 이성윤과 지금 강혜경 씨는 뭘 하고 있냐면은 네. 이 명태균과 여사가 영적으로 소통을 했다. 뭐 이를테면 뭐 관상을 봐달라 그랬다. 막 이런 얘기들을 지금 계속 지금 퍼뜨리고 있어요. 아, 저도 잠깐 들어가면서 네. 봤는데, 그러니까 이른바 민주당 의원들이 맨날 천공 뭐 지지를 네. 받다 그랬잖아요. 근데 강혜경 씨가 정리해줬어요. 그 천공 아니에요. 명태균이에요. 그렇죠. 명태균이 되게 영적인 사람이어서 뭐 네. 여사 옛날에 저기 엘리자베스 여왕 그 네. 장례식 때 뭐 조문 안 간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뭐 명태균 때문이고 뭐 일정도 조절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앙코르와트 안 간 것도 명태균이 뭐 조언을 받았다는데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얘기들을 그래서 무속 신앙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성윤이의 지리를 정확히 얘기하면 이겁니다. 명태균이 김건희와 친분을 기사에는 김여사와의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김건희라고 했습니다. 명태균이 김건희와의 친분을 주변에 자랑하면서 종종 장님무사 안진뱅이 출사란 얘기를 했다고 한다. 들은 적이 있느냐? 이렇게 보니까 이 여자가 또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고요. 이게 황당해요. 제가 이걸 들었어요. 네. 윤 대통령 강혜경 씨가 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네. 법사위에서 이게 증인이 할 얘기입니까? 네. 윤 대통령은 장님이야. 그렇지만 칼을 잘 휘둘러. 그래서 장님무사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김 여사는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주술사라서 장님 어깨 위에 올라타서 주술을 부린다는 의미로 네. 명 대표가 김 여사한테 얘기를 해줬대요. 그래서 명 대표는 김 여사와 영적으로 대화를 많이 합니다. 아무것도 무슨 소리예요? 그냥 아무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국감장에 나와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를테면 나 재명 씨랑 너무 이틀에 한 번, 요새는 뭐 하루에 3번씩 전화 오네. 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이다. 뭐 네. 잘 맞춘다. 얼굴 보고서도 뭐 될 줄 알았다. 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 제가 저기 선거 때문에 여론조사 전문하는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명태균과 같은 사람들 수법이 뭐냐면은 아까 여론조사 80일에 뭐 3억 6천만 돌렸다 그랬잖아요. 자, 경남 지역에서 한 7명, 8명 나와요. 그래서 그중에서 각 지역구마다 이 사람들이 다 붙어. 야, 내가 해가지고 다 돼. 했는데 실제로는 그중에 한두 명 붙는 거예요. 네. 나머지 5명 다 떨어져. 그럼 이 사람 맞출 확률이 없잖아요. 상당히 낮잖아요. 그런데 떨어진 사람 얘기는 안 하고 맞춘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좀 기가 있거든. 내가 국회의원 될 사람은 다 보이거든. 거기에 여론조사가 또 붙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뽑아내야 돼요. 왜냐하면은 떨어진 사람들이 돈 내놓으라 그럴 거거든요. 붙은 사람들은 돈 받아서 떨어진 사람들한테 입 맞고 네. 이런 식으로 해오지 않았을까라고 지방 선거판을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저도 들은 얘기 한 겁니다. 네. 자, 이성윤이는 또 뭐라고 하냐면 김건희가 명태균에게 인수위 구성원의 관상을 봐달라고 부탁했는데 네. 부탁했다는 제보가 있는데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질문이야.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묻자 이 강혜경도 명 씨가 그렇게 선택했다면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이건 무슨 소리야? 명 씨가 그렇게 선택했다면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이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정확하게 팩트는 얘기하지 못하면서 그렇다라고 하는 느낌을 풍기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유언비어를 만들어내는 건데. 진짜. 네. 자, 그래서 지금 이 하나 둘 사건이 아니고 끊임없이 지금 뭐 꿈 해몽을 해줬다, 뭐 해줬다, 막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옛날에 민주당 애들 전면 특허잖아요.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청와대에서 굿했다 이런 청와대에서 얘기 있었잖아요. 굿했다, 뭐 예. 오방색으로 뭘 예. 했다, 막 무속에 빠져 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특히나 이게 남자나 여성인 경우에 막 그렇게 연결을 시켜요. 당연하죠. 김건희 여사가 저런 사람들하고 끊임없이 연락을 취해 왔다는 거는 매우 부적절하다.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저는 정말 팩트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런 소문이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이것이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퍼지고 또 이것을 정치 공세로 이용하고 정치 공세로 이용하면 또 국민들한테 확신이 되고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네. 충분히 깨달았습니다. 당시 2016년 10월 30일에 네.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런 페이스북 글을 올립니다. 아유, 이재명 당사자였네. 이재명이 당사자였습니다. 야,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것은 박근혜의 몸을 빌린 최태민의 혼백이다. 그 혼백은 최순실을 통해 말했고 국민은 이 원시 주술사들에게 놀아났습니다. 공양미 300석을 떠올리게 하는 304명의 바닷속 세월호 희생자들. 북한 붕괴에 대한 대통령의 근거 없는 확신. 헛소리라고 볼 수밖에 없는 말과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퇴진할 이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이게 주술과 이런 걸 들어서 퇴진을 당시에 요구했네요. 소문이 떠돌고 있던 청와대 구판 벌렸다. 그 다음에 세월호 사건은 공양을 바친 인신 네. 공양을 바친 사건이다라는 저 좌파들의 끊임없는 저 정말 터무니없는 누구도 믿을 것 같지 않은 그러나 나중에는 국민들이 많이 저기에 넘어갔던 저 뉴스를 저 사람이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2016년 10월 30일자 이재명의 SNS 글입니다. 저게 지금 똑같이 저는 같은 패턴으로 지금 반복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요게 이제 10월 30일이고요. 한 담화문을 며칠 냈죠. 후인 11월 4일에 저 담화문을 냈습니다. 심지어 제가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거나 청와대에서 구술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하지만 속상하네. 때는 늦으리. 그러니까 예. 저때도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저때 네. 아직 탄핵 전이지만 11월 4일이라는 날짜를 보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민주당에서 그냥 막 무속이고 뭔가 온갖 선동을 하고 있는데 네. 저거를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네. 해명을 하고 네. 담화를 해야 되는 수준까지 갔던 거네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류하고 지금 김건희 여사가 보이고 있는 오류가 거의 패턴이 똑같아요. 이를테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딱 최순실이라는 최서원 씨라는 사람의 얼굴과 그 사람의 어떤 뭐 말투와 행태가 네. 이런 게 나왔을 때 많은 보수 국민들이 아니 그 이를테면 도도해 보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왜 저런 사람과 하는 느낌이었는데 그때 그 부적절함은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것을 떠나서 저런 헛소문에 반응을 하면서 야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을 쥐고 흔들었다며 이런 소문까지 사실이다라든가 혹은 그러게 왜 그런 소문이 나도라고 해서 피해자를 비판하는 행위는 저는 보수의 상당한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지금 아까 이성윤이가 그 강혜경 씨한테 질의했던 거 네. 내용도 그거잖아요. 윤석열은 칼만 휘두르는 장님이고 네. 김건희 여사가 뭐 주술사여서 위에 올라타서 네. 조종한다. 지금은 딱 다 그 그냥 패턴으로. 김건희 여사가 모든 것을 뒤에서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잖아요. 패턴이 동일하고 네. 그리고 이 패턴으로서 노리고 있는 것은 한 가지네요. 맞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기 예. 위해서. 네. 그래서 이제 여당이 지금 우리 댓글에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권이 뭉쳐야 되고 보수가 네. 단합을 해야 되고 우파들이 단합하고 분열하면 안 되는데 같은 패턴을 반복해서는 안 되는데 네. 이런 이야기들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윤석열 대통령은 돌을 맞더라도 가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돌을 맞으면서 가는 게 돌을 맞고 있을 때 제가 그러니까 아까 방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담화문을 보면서 네. 좀 기억이 납니다. 혼자서 나와가지고 근데 저 돌을 던지면 같이 맞아야죠. 같이 맞고 가야 되는데 혼자라도 맞고 가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혼자라도 맞고 가겠다라고 하면은 저건 대통령의 정치는 아니지 않나요? 그럼요. 다 같이 모여서 싸우고 견디면서 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제 돌을 던지면 할 수 없지 뭐 어저께 그저께 한동훈 대표랑 담화한 거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다면서요. 뭐 특검법 통과되는 거 우리 당 뭐 막아줘서 고맙지만 또 뭐 우리 당 의원들이 야당과 같은 생각을 해서 한다면 생각이 바뀐다면 또 어쩔 수 없지 않냐. 네. 뭐 이런 식의 내용을 워딩을 했다고 뒤늦게 나왔는데 정확한 대통령의 워딩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루 늦게 첫날은 없고 둘째 날 나오면서 그렇게 바뀌고 있는데 저거는 이제 육성이죠. 어저께 범어서 찾아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뭐라고 해야 될까 정신적 상태가 저걸 너무 그러니까 제가 확대해서 가는 건가요? 저는 돌 던져도 맞고 가겠다. 이거는 저 지금 보수가 지금
걱정을 하고 괴멸되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한 저는 적절한 답변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반대로 한동훈 대표의 저는 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앞둔 네. 미리 의제를 뭐 노출을 시킨다거나 하는 이런 행동도 저는 좋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두 사람 모두에게 저는 정말 50점씩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50점, 한동훈 50점. 아, 그래도 똑같이 주시네요. 네. 아까 방송 전하고 좀 다른데 아니 저는 왜요? 의제는요. 아니요, 저는 정말 두 사람에게 엄청나게 실망을 했잖아요. 아니 근데 의제는 사실은 노출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의제는 네. 어쩔 수 없는 거. 지금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은 네. 길이 안 보입니다. 네. 길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그걸 갖고 가서 이 얘기를 이거라도 풀자라고 간 네. 거죠. 그래서 근데 그걸 과연 풀 수 있는 방법이 지금 결국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회담도 결국 김건희 여사의 문제였고 그게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 국회에서는 강혜경을 불러다 놓고 네. 지금 뭐 무속이니 뭐 이러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하나씩 내용은 수정이 안 되는 상태로 어떤 단계를 넘어갔습니다. 자, 네.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이제 만났어요. 만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기 싫은 전철을 네. 되밟아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도 국민들이 이제 많이 학습 효과가 있는데 이 국민이 이 학습 효과를 가졌기 때문에 네. 걱정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게으른 아.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노력을 하셔야죠. 네. 정치인들이 정말 노력을 하시고 두 분이 정말 먼저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보수 국민들이 그렇게 또 호락호락하지는 않는 분들이다. 맞습니다. 네, 보셔야 될 것 같아요.